바이스톰입니다. 시대에 따라 인류는 이동해왔고 인류의 문화도 그와 함께 이동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부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이동에는 더욱 가속이 붙기 시작하였고 문화 전파 속도 역시도 그에 따라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미권 국가들, 먼저는 영국, 그 이후엔 미국이 있었으며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영국 매체 가디언인데요. 가디언은 미국은 한때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이제 모든 미친 것들은 아시아에서 오고 있으며 영국인들은 현재 아시아 문화에 심취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의 버블티와 같은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문화도 급격히 유입되고 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한국식 핫도그와 케이팝이 서구권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1980년대 런던의 10대들 사이에서는 리바이스 청바지와 컨버스 운동화 그리고 햄버거와 밀크쉐이크가 유행했다면 현재의 10대들은 동아시아 문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문화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며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케이팝만큼 즐겁고 화려한 것은 없다는 기사는 영국 소녀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케이팝 걸그룹 레드벨벳의 콘서트 티켓을 원하며 케이팝 그룹 세븐틴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맞먹는 10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였고 그들의 영국 공연이 그들의 인기를 증명한다면서 에이티즈와 스트레이키즈에도 주목하였는데요. 그리고 영국의 최신 상업 지역에서도 동아시아의 미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 역시도 한국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열풍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문화까지도 동시에 유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식당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영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맥도날드보다 한국 핫도그를 먹으러 가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K-뷰티는 지금 영국 최신의 핫한 트렌드라 이야기한 기사인데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위스트 프랑스 또한 이와 비슷한 분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꿈꾼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는 오늘날 한국의 K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면서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세계적 규모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신 저널리스트 마흐타 베일이 직접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고 프랑스 채널 TMC가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서울 쿨함의 공장이었는데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BTS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란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두 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그 광경을 보며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과거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과거의 사람들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에 가고 싶어 했고 그 다음은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후 70년이 지난 매우 짧은 기간에 서구 강대국과 맞먹는 소프트 파워를 구축한 한국의 이러한 대성공은 미스터리하고 기적과도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열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불과 얼마 전 8월 17일에 방영되기 시작한 정혜인 정소민 주연의 TVN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TVN의 작품이기에 일주일에 2회차씩 방영되어 정주행을 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영되자마자 넷플릭스 비영어권 차트 3위에까지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벌써부터 전국에 퍼져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의 촬영 장소를 둘러보는 테마 관광 코스, 일명 엄마 친구 아들 성지순례 여행 패키지 상품이 등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 드라마들은 방영되는 즉시 그 촬영지가 관광 코스로 주목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브라질 매체 산타 포탈도 한국 드라마가 수백만 명을 정복했다면서 브라질의 한국 드라마 시청자 수는 1위인 말레이시아와 2위인 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에는 강력한 한류 돌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브라질인들이 꿈꾸는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류 팬들만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드라마들이 한국을 촬영 장소로 채택하는 일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동남아 지역과 남미 지역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최대 격전지라는 특징이 있고 그곳들에서 승패를 판가름짓는 것은 한국 콘텐츠인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바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올라간 몸값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 콘텐츠 제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지역 분석을 통한 현재 달라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인도는 12%의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5%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은 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콘텐츠 제작 투자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의 경우 TV 보급률이 52%에 불과하여 아직도 수직 성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스트리밍 시장은 이제 성숙 단계로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자체의 스트리밍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제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은 적기에 원래는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한국 시장이 더 이상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 투자는 그만두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먹히려면 한국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제작 역량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여전히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기사는 꾸준히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의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제 한국 콘텐츠 제작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부분에도 주목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에피소드당 최대 700만 달러까지 치솟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가 가진 엄청난 매력은 분명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스트리밍 수요의 30% 이상이 한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제작 투자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국 콘텐츠들의 가치는 한국 내수 시장만 놓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제작 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사들과 우리나라 방송사들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 존재하긴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글로벌 OTT 업체들 기준으로 제작비가 올라가면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방송사들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불경기로 광고 시장도 어렵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방송국들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리 제작사들의 몸값이 글로벌 기준으로 따져도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럼에도 그 수요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넷플릭스는 김치와 관련해서도 애국가의 일본해 자막에 있어서도 몇 번의 문화적 무지와 실수를 연발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을 하는 사례들이 벌어진 바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과 글로벌 경쟁에서 더 높은 품질의 한국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과 관련한 놀라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한국어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문화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품질의 더빙과 번역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 표현에 대한 90분 분량의 세션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한국어로 대박은 기분 좋은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란 설명과 IC는 실망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등장하는데 이 세션은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란 것이었는데요. 이 세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백 명의 성우와 스태프들이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교육은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시도이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넷플릭스는 한국의 데이트 예능, 신체 경쟁, 게임쇼와 같은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들의 국제적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들은 오리지널 드라마에 비해 제작 예산이 5분의 1 수준이기에 최근 들어 스트리밍 기업들은 예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어에 대한 더욱 확실한 번역과 뉘앙스 전달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 넷플릭스는 시범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이 교육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우들은 영어에는 없는 존칭어인 형과 같은 단어에 대한 번역을 전달할 때도 한국어 존댓말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사실 예능 프로그램들은 드라마보다 문화적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고 국가별로 유머 스타일도 다르며 다양한 지역별 차이를 포착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한국은 예외라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문화 교육에 진심인 것은 한국 예능의 전 세계적 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무려 40% 이상이 더빙을 통해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을 시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한국 고유의 매력이 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여 이런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막이나 더빙에서의 실수도 줄어들 것이고 김치나 애국과 관련 실수들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지 그들도 인지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류와 글로벌 OTT 기업들 간의 공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는 전 세계에 더욱 알려지고 있고 그들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비싸도 한국 드라마를 안 만들 수는 없고 이제는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까지 인기가 넘치고 있기에 제대로 된 한국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비상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